생계급여가 최대폭 인상했다. 이거 사실입니다. 예. 그 단서를 보면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쉽게 말하면 역대 최대폭입니다. 6.09% 올렸습니다. 야, 이게 작년에도 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적용이 되는 것도 최대였습니다. 올해 적용이 되는 것도 역대 최대였는데 지금 내년에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도 역대 최대다. 엄청나죠? 실제입니다. 예, 2023년 5.47% 올렸거든요. 그런데 2024년 5.09%예요. 게다가 2022년까지 돌아가 볼까요? 물론 이것은 2022년은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한 것이지만 5.02%.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이렇게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많은 여러 곳에 예, 최저소득을 보전하는 게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생계급여는 당연히 늘어납니다. 교육급여도 늘어나고요. 주거급여도 늘어나고요. 의료급여도 늘어납니다. 교육급여는 작년하고 똑같이 50%에 한해서 50%에 한해서 지금 나가게 되고요. 주거급여는요. 1%를 올렸습니다. 48% 이하에 한해서 나가게 되고요. 의료급여는요. 40%, 생계급여는 2%를 올려서 32% 이하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요. 4인 이상 기준으로 제가 잡을게요. 4인 이상 기준으로 잡으면 이게 여러분 이게 생계급여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이 금액 있잖아요. 2024년 183만 3,572원. 이거를 내가 못 벌어. 나는 한 달에 80만 원만 벌어. 그러면 정부가 나머지를 다 보정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 80만 원만 벌으면 103만 3,572원을 보존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생계급여예요. 생계급여. 예. 이게 183만 3,572원 이하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올려준다는 거예요. 전년 대비해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죠.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 그러면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182만 3,572만 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72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작년에는 162만 298원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뭐 작년에 내가 10만 원만 벌었다. 그러면 152만 289원을 받겠죠. 올해 내년에 만약에 내가 10만 원만 벌었다 이러면 173만 3,572원을 정부가 보조를 해 주는 게 이게 생계급여입니다. 그런데 이 생계급여가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하면 전체 기준 중위소득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 중위소득이 여러분 내년이 572만 9,913원이에요. 야, 굉장히 많이 올렸죠. 야, 4인 가구 기준으로 572만 9,913원이라. 그렇게 못 버는 사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는 5인 가족 기준으로 매일경제TV 사장할 때도요.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572만 9,913원보다는 많았지만 이게 저는 700만 원이 안 됐거든요. 700만 원이. 매일경제TV 사장을 할 때 600만 원 초반대였습니다. 600만 원 초반대. 제가 실수령을 받는 게. 그런데 중위소득이면 이게 우리나라 소득을 일렬로 쭉 세웠을 때 중간이 되는 소득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은 572만 9,913원을 받고 계신가요? 아마 안 받을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것도 포퓰리즘에 많이 접근한다 그런 생각도 저는 한편으로는 듭니다. 물론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를 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 국민을 향해서 재난지원금 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예, 실제로 이 중위 임금보다가 아주 적게 받는 쉽게 말하면 183만 3,572원을 버는 사람들 이렇게밖에 이것도 못 버는 사람들에게 보조를 해준다. 이것은요 뭔가 좋아지는 모양새는 보이지만 그래도 안 그래도 지금 나라 경제가 돈 뿌려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게 통화량이 늘어나서 자산시장에 거품이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큰 폭으로 늘려간다는 게 맞는가?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는 이것이 좌파 포퓰리즘에 이어서 우파 포퓰리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잘 알아서 할 거라고도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정부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긴축 정책을 쓰겠다거든요. 지금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이렇게 올려서 거기에 대한 생계급여도 32%까지 30% 32%까지 올려서 적어도 말입니다. 183만 3,572원까지 보전을 해주겠다. 이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 약자복지 중심이니까. 돈을 뿌리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항상 신중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입니다. 이렇게 중위소득을 올리면 당장 말입니다. 교육급여도 더 나가게 되겠죠. 올라간 만큼 더 나갑니다. 그럼 주거급여도 1%를 또 올렸는데다가 올린 만큼 또 더 나갑니다. 의료급여도 40% 이하까지 했는데 이게 또 더 나갑니다. 생계급여도 더 나가요. 그러면 적어도 2조 정도는 든다고 하거든요. 2조. 2조가 들 때 이게 현금 살포 돈 뿌리는 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위해서 추가로 빚을 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포퓰리즘까지는 아니다. 이것은 약자 복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재정이 그만큼 허락할까? 보건복지부는 충분히 허락을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일단 우리가 지켜보자고요. 마치 말입니다. 저는 좀 걱정되는 게 그리스가 말입니다. 파판드레오 총리가 집권을 하고 나서 돈을 엄청 뿌렸어요. 그러다가 파판드레오 총리 이후에 우파 총리가 들어섰는데도 우파도 또 뿌렸어요. 그러니까 좌파 뿌렸는데 우파도 뿌렸어요. 그 바람에 그리스 재정이 박살났잖아요. 저는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안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터질까 사실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 저는 그 정도는 아닐 거다고 생각은 합니다. 반드시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또 정관전 TV에서도 우파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까지 안 가기를 바라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반드시 말입니다. 우리가 점검하고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한다 그러면 잘한다고 해야죠. 잘한다 그러면.
예, 못하면 이게 우파 포퓰리즘으로까지 예, 발전하면 저는 그게 예, 더 큰 위기까지도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